한국농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화분을 잘 키울 수 있을지, 특히 오늘은 이게 뭐죠?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오늘 코리아그로의 김현 이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월) 한 중순에서 하순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비료를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비료를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먼저 가든코트, 바사코트죠. 일반 노지에서는 가든코트나 바사코트를 화분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가 3년째 되는 나무입니다. 꽃이 펴 있어요. 현재 꽃이 펴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3년에서 6년 사이 정도 되는 블루베리에는 저희들이 주당 약 한 10에서 20g까지 바사코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약 한 7, 8g에서 10g 정도 비료를 3월 중하순 정도 화분에 씁니다. 그래서 8g짜리 수저입니다. 그래서 가든코트나 바사코트를 골고루 뿌리게 됐죠. 다른 화분들은 사면에 그냥 비료를 넣고 뿌렸었어요. 근데 블루베리는 이렇게 골고루 뿌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블루베리 자체는 실은 굉장히 특성이 천근성입니다. 블루베리는 산도가 4.2에서 5.0 사이에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블루베리의 실제 수염뿌리라고 하는데, 수염뿌리들은 대체적으로 약 한 표면에서 10cm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줄근 가지뿌리는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분을 흡수하는 수염뿌리들은 7, 8cm, 10cm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비료를 한쪽에다 많이 넣어주게 되면 장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골고루 뿌려주고, 3월 하순에 골고루 뿌려주고 흙을 섞어준다. 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이제 밑거름을 준 거예요. 실은 봄에 주는 이제 밑거름을 준 거고, 실제적으로 일반 농가들은 이런 바사코트, 가든코트나 바사코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비료들을 쓰시기도 하고, 봄에 퇴비를 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은 이 블루베리는 현재 작년 가을에 11월 달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실은 이 텃밭에라는 비료를 먼저 준 거예요. 텃밭에 비료를 이 화분에 약 50g 정도, 50g을 텃밭에서 골고루 뿌려주죠. 뿌려서 50g을 뿌려준 다음에 흙하고 혼합 처리를 한 겁니다. 텃밭에라는 비료는 실은 엔텍이라는 비료하고 그 다음에 더블인을 같이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왜 엔텍을 썼냐? 블루베리 자체는 토양의 산도가 4.2, 굉장히 이제 산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강산인 상태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루베리의 특성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엔텍이 암모니아태 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70%, 65%에서 70%가 암모니아태 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텍을 넣어준 겁니다. 가을에. 그게 이제 실은 가을거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블루베리가 다 수확하고, 예를 들어 이제 7월, 8월부터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9월, 10월 동안 양분을 나무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수확은. 그래서 그러고 나면 감사거름으로 주는 게 텃밭입니다. 저희 화분에는. 그래서 화분 약 3년생, 4년생, 5년생까지는 약 50g 정도 골고루 뿌려주시고 같이 흙하고 섞어주시면 돼요. 가을에. 이게 마지막 비료를 주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얘네들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봄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이렇게 새순을 다시 피워내는 거죠. 새순을 튀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양분은 겨울에 흡수해서 봄에 간직하고 있다 새순을 튀어내고, 이제 새순이 나온 다음에 양분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그 새순이 나온 이후에 양분을 위해서 가든코트나 바사코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10에서 20g. 그래서 3년생은 통상적으로 7, 8g에서 10g 사이로,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20g까지 골고루 화분에 뿌려주고 주시면 됩니다. 그게 3월 하순에 할 일입니다. 비를 이렇게 주셨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4월 초 넘어서서 대체적으로 4월 중순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꽃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꽃이 형성이 돼서 약 4월 중순부터 5월 늦게는 중순까지
아니면 초까지 얘네들이 개화 기간이 됩니다. 계속 꽃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고 피고, 여기도 수정이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또 꽃이 피고, 계속 이 단계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꽃이 피기 전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모든 과수에서는 꽃이 피기 전에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겨울에 월동을 했죠. 겨울을 넘기고 나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겨울에 병해충들이 몸에 이 줄기나 껍질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뿌리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싹 플러스와 해충싹을 혼합해서 개화하기 전에 그냥 잎이 없는 상태에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병원균과 충을, 깍지벌레라든가 뭐 이런 그런 월동 병해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월동 병해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4월 중순 직전, 이때 이제 뿌려주는 게 1차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은 이제 블루베리 자체가 전년도에 열매를 너무 많이 달았거나, 아니면 뭐 잎마름병이 왔다든가 전문잎병이 왔다든가 이런 병이 와서 잎이 좀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잎이 빨리 떨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겨울을 날 때 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 약한 상태에서, 근데 현재 이 나무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급하게 구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약한 나무인데, 이런 경우에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애들이 겨울을 나고 새순을 틔워낸단 말이죠. 그럼 새순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새순이 약한 거를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은 월동 병해충 방제를 할 때 모두싹 플러스 그리고 해충싹을 쓰게 됩니다. 왜 모두싹 충이 아니고 해충싹이냐면, 해충싹이 실은 모두싹 충보다 깍지벌레를 잘 잡습니다. 깍지벌레. 특히 이제 겨울에 월동 병해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깍지벌레인데, 모두싹도 깍지벌레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해충싹까지 써주게 되면 깍지벌레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써주는 거고요. 거기에 알게까지 첨가를 합니다. 첨가를 해서 주면 몸에다가 양분을 좀 첨가해서 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첨가하는 게 저희들이 1차 12 처방입니다. 처방제는 다시 꽃이 피기 전에 해충싹 빼고 알게와 모두싹만, 알게와 모두싹 플러스만 두 가지만 혼합해서 실은 꽃 피기 전에 한번 써주면 꽃이 수정도 잘 되게 만들고, 수정 이후에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합니다. 꽃이 피고 나서 수정이 딱 되고 나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게와 모두싹 플러스를 한 번 더 방제를 하죠. 물론 꽃이 피기 전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도 같이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충싹은 통상적으로 물 20리터당 20cc, 1000배액입니다. 물 20리터, 20cc. 모두싹 플러스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40cc를 40g을 쓰는데, 월동 병해충 자체는 현재 병의 몸속에 있고 현재 순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 블루베리는 통상적으로 잎이 나오게 되면 40이지만 잎 나오기 전에는 80cc를 씁니다. 80cc, 80g을 쓰시고, 알게는 40cc, 500배를 써서 이제 생육을 증진시키는 데 도와주는 거고요. 4월 말쯤 되면 얘네들의 꽃이 대략 한 70% 정도 수정이 됩니다. 완료. 이렇게 이제 꽃이 열매가 맺는 거죠. 꽃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지죠. 꽃잎이 빠지고 나면 병해충 방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벌레는 통상적으로 방제하는 게 꽃이 완벽히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벌레 방제가 들어가고 5월 초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때는데, 이때 살포하는데 벌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충싹도 있고 모두싹 충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쓸 거냐? 간단하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면, 얘는 좀 벌레가 큰 해충들, 물론 응애를 포함한, 응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모두싹 충은 좀 작은 벌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등록된 충을 얘기하면 총채벌레, 그 다음에 온실가루이, 그 다음에 진딧물, 담뱃가루이,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주로 얘를 씁니다. 근데 그 벌레들이 주로 나오는 때가 통상적으로 5월 초순부터 한 6월 중순 사이, 요때 많이 나오니까 5월달 6월 중순까지는 얘네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노린재가 나온다든가 뭐 순나방이 나온다든가, 순나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월 말 정도 돼야 나오는데, 얘는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별수 없이 해충사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용하다가 노린재나 순나방이나 혹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나오게, 응애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요게 해충싹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통상 저희가 볼 때는 날짜상으로 보면 한 6월 중순, 초중순 이후부터 그렇게 살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4차 방제가 들어가겠죠. 벌레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 방법은 일반 가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또 누트칼까지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해충싹이나 모두싹 충은 벌레가 나타나면 쓰게 되는 거니까 일단 빼놓으시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모두싹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싹 플러스는 잿빛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문이병, 그 다음에 입마름병, 그 다음 가지마름병,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예방하는 데 쓰고, 실은 치료도 됩니다. 그래서 제품들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는 게 모두싹 플러스입니다. 모두싹 플러스를 쓰는데 열매가 비대하는 시점에 양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알게하고 한번 살포를 합니다. 가을에 나무에 저장했던 이 양분들을, 저장 양분들을 열매에다 쓰는데, 이 저장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은 알게라는 걸 써서 열매에 직접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줌으로써 열매가 초기에 잘 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형과가 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실은 알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는 누트칼하고 한번 또 살포를 하죠. 왜 누트칼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든코트나 텃밭에나 어떤 비료에도 칼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와 모두싹 플러스를 중심으로 알게하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누트칼하고 한번 쓰고, 이렇게 열흘 사이로 간격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양분 공급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를 하고, 거기에 충들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싹충, 해충싹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은 블루베리를 많이 키워내고 많이 달려고 하면 비료를 그만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사코트라는 비료를 통상적으로 3월 하순 주셨지만 얘로 충분합니다. 일반 가정원에서는 충분한데, 이제 일반 노지나 하우스에서 전문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노바텍 솔루블. Here we go.